옛날 여수의 바다는 그 색이 푸르고 맑기로 유명하여 많은 이들이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에는 전해 내려오는 깊고도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용왕과 관련이 있었다. 여수의 주민들은 이곳 바다를 용의 바다라 불렀다. 이는 용왕이 이곳에서 항상 바다를 지키고 있으며 그 바다가 그의 지배 하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용왕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여수를 화마로부터 지켜주었다. 태풍이 일거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용왕이 바다를 진정시켜 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용왕이 언제나 너그럽고 자비로운 것은 아니었다. 여수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경의를 잃고 마음대로 바다 자원을 남용할 때면 용왕은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다. 당시 여수는 어획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기잡이에 많은 배와 인원이 동원되었고 이에 따라 바다로부터 얻는 수익도 컸다. 이른바 태풍년이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탐사에 마음을 잃고 탐욕에 눈이 멀어갔다. 마침내 어느 날 바다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폭풍우가 몰아쳤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자연의 일부라 생각했으나 거센 파도와 폭풍이 멈출 줄 모르자 공부에 빠졌다. 끝내 노인의 꿈속에 용왕이 나타났다. 노인은 용왕에게 간청하기를 위대한 용왕님, 저희의 불경을 용서하시고 다시 바다가 평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에 용왕은 엄숙한 목소리로 그대들은 바다의 가치를 잊고 내 은혜를 가벼이 여겼다. 하나 동극의 교훈을 얻었다면 다시금 바다의 평화를 허락하려 라고 말하며 노인의 꿈속에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바다는 잔잔하게 불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범한 과오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여수의 주민들은 바다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바다가 준 선물에 감사하며 가끔씩 바다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용왕에 대한 경의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용왕의 은혜 속에서 한 전과 풍요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수 바다의 용왕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애정과 경외심을 일깨우는 귀중한 교훈으로 여수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이 강한 바람에 구름들을 몰아내고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던 밤, 전라도 장성에 있는 다리골 마을에는 한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다리골 마을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로 논과 밭이 둥글게 둘러싸인 가운데 계곡과 작은 강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해주었으나 이 경치 좋은 마을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문제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도깨비의 장난이었다. 장성의 도깨비는 마치 물처럼 변화무쌍하고 바람처럼 가벼웠다. 밤이 되면 어디에선가 나타나 사람들의 집을 어지럽히고 논밭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 농사를 망치곤 했다. 특히 밤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도깨비 불이 나타나 그들 겁에 질리게 만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야심찬 청년이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철민이었고 말을 타고 지나가던 중 다리골에 들러 하룻밤 묵어 가게 되었다. 철민이는 마을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철민이는 도깨비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철민은 먼저 도깨비를 상대하기 위해 무작정 도와줄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마을에서 지나온 이야기를 조합하여 마침내 결심을 섰다. 이내 이튿날 밤 그는 도깨비가 자주 출몰한다는 강가의 다리로 나아갔다. 그동안 모은 생각, 마늘, 그리고 꼬챙이를 두르는 무렵 철민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밤하늘이 더욱 어두워지자 예상대로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도깨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철민을 쳐다보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낯선 이여, 너는 어디서 왔고 왜 이리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철민은 침착하게 자신이 이 마을을 통과하던 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말하며 도깨비에게 더 이상 마을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도깨비는 개스럽지 않게 웃으며 이 마을의 인간들은 나에게 늘 재미를 안겨주었지.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대신 나와의 작을 하는 직제의에 응해야 한다 하고 조건을 내걸었다. 철민은 도깨비의 말을 수락하며 노아의 게임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벌인 게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게임은 힘자랑 대결이었는데 도깨비가 돌을 들고 멀리 던지면 철민은 옆에 있던 나무를 통해 힘과 정확함을 길러 도깨비 못지않게 돌을 던졌다. 이어진 게임은 민첩함을 겨루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철민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 최종 대결에서는 지혜를 겨루게 되었고 철민이는 민간에서 배웠던 지혜를 발휘하여 도깨비를 이기게 되었다. 결국 도깨비는 철민의 패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그를 인정하기로 했다. 내가 이기다니. 이런 일이 이 마을에 있었군. 약속대로 이 마을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마 라는 말을 끝으로 결국 도깨비는 다리골 마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철민은 마을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다음날 떠날 채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그가 보였던 무모한 도전과 그에 따른 지혜로운 해결책 덕에 다리골 마을은 한층 더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장성의 전설로 남아 전달되며 도깨비와의 그날 밤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민속 신앙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인천 앞바다에는 매우 독특한 민속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다 여신 부참이가 있었다. 부참이는 바다를 관할하는 여신으로서 어부들과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의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참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곳 어부들은 매년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부참이에게 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얻은 첫 번째 물고기를 아름다운 조개와 함께 바위 위에 올려놓고 부참이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세월과 함께 마을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어느 해 마을에는 심각한 가뭄이 닥쳤고 바다 역시 평소와 달리 물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조급해졌고 부참이의 축제도 거의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노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부참이 여신에게 진실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면 그녀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사람들은 노파의 말을 듣고 그녀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가장 큰 조개와 가장 많은 어획량을 바쳐 여신에게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풍요로운 물고기떼를 다시 들여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축제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평생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여신에게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바다로 나간 어부들은 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들은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부참이 여신의 축복이라 믿었다. 그들은 매년 더 성대하고 정성스럽게 부참이 축제를 치르기로 하고 마을은 크게 번영하게 됐다. 그 후로 부참이에 대한 전설은 인천의 다른 마을들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바다 위를 떠돌며 모든 뱃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인천의 옛 어촌에서는 부참이에게 바치는 작은 제사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인 소신으로서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안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마다 열리는 특별한 의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의식은 단지 전통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해녀 신나리의 전설이었다. 신나리는 신안군의 한 해녀로 그녀는 아주 어려서부터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해녀였고 바다의 흐름과 생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물려받았다. 신나리는 바다의 깊은 곳까지도 두려움 없이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수심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해조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여름 평소와 달리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폭풍우와 물고기 부재는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에 신하리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고 그곳에서 해조류 정령을 만나게 되었다. 정령은 자신이 바다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리는 정령의 말을 경청하며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령은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더럽히고 무분별한 어업으로 인해 바다의 분노를 샀다고 말했다. 정령은 자신을 위로하고 바다를 달리기 위해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들은 신하리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바다를 달리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해조류를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삼고 아름답게 장식된 향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다로 가져갔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신하리는 바다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우수한 물줄기가 신하리를 통해 정령에게 이어지는 듯했다. 의식이 끝난 후 놀랍게도 바다는 곧 고요해지기 시작했고 며칠 후부터는 사방에서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며 신하리를 존경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같은 시기에 의식을 치러 바다를 달래고 신하리를 기리는 전통을 이어갔다. 신하리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감사히 여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었다. 아리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신안군의 사람들에 의해 계속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바다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